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주식책을 쓴 작가고, 현재는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가제의 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현이 형님 지금 혹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네네. 그 단톡방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 정보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어, 공유하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거의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게 음, 뭐 사실 침묵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약간 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네, 이제 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숫자 좀 늘어나기도 원하세요? 뭐 저희랑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친목을 하는 방은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 뭐 찌라시나 불특정한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음, 정보는 중요한 것 같다. 이 정보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다라고 이제 확인된 소식들만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웅달책방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철학에 공유하시고, 특히나 암호화폐를 보통은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보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철학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봉현이 형님 최근에, 네, 최근이 아니고 그 잭슨홀 미팅 네네. 그거 이후에 그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 한 3, 4% 정도 또 추가로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원화로는 거의 2,800 밑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달러로는 이제 2만 불인 것 같은데, 딱 2만 불에 걸쳐 있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좀 어떠셨어요? 사실 그 잭슨홀 미팅에서 뭐 앞으로 금리 기조가 어떻게 될지, 뭐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경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좀, 그런 대외적인 이런 환경 같은 걸 조금 무시하고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멘탈에 좀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거의 뭐 매월 매분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소식들에 집중해서 일희일비하면은 뭐 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어,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경제학과 교수나 뭐 이런 경제 전문 기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귀를 닫을 필요도, 둔 감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런 음,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거 영향으로 뭐 나스닥도 그렇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돼서 많이 떨어졌구나 정도지, 그걸 가지고 크게 앞으로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뭐 시장을 떠나야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혹시 그 네,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저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 그래도 봤어요. 한 2만 분 이상 보셨거든요, 그 영상을. 2만 분 근데 이상? 네네. 댓글에 보니까 조금 네, 이제 주식장, 미국장이 좀 두렵고 떨린다. 네네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면은 또 되게 두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네네. 분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사실 금리라는 건 원래 항상 변해 왔거든요. 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기준금리 아마 2%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됐었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라는 게 어쨌든 이 현대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바닥까지 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금리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뭐 자산 가격이, 이제 위험 자산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건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조금 인상됐다고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빠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뭐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서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 과거에 기준금리가 4%, 뭐 3%, 뭐 2% 이랬었던 시절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고, 또 특정 자산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만 가지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무조건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질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립식으로, 특히나 주식이나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딱 매수 의사결정을 한 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매수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매수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빚을 내서 일시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신에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상되던 인하되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적립식으로? 제가 일단 저의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은 50%, 이제 비트코인은 50% 이렇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돈이 남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가능하면 그 비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왕이면 같은 자산이어도 더 싼 자산을 사는 게 사실 더 유리하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올해 음. 한 초중반쯤에는 이제 700불 언더의 테슬라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매주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적립식이 그러면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거의 매주 최근 기준으로는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월에 한 2, 3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 달에도 사신 거고요. 네, 이번 달에도 그 매주 샀고, 음. 최근에 아마 지금이 2만 불이지만 올해 음. 한 5월 달쯤에 2만 불도 깨졌었어요. 음. 그때도 좀 매수를 했고, 저는 음. 가급적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나 시장의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네이버 기사나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시장이 망했다. 근데 실제로 그거 조사해 보면 그 자산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남들이 그 시장에 막 집중하고 과열될 때보다는 지금처럼 시장을 떠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때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요, 최근에 이런 예를 네, 들면 잭슨홀 그 이벤트 같은 게 터져가지고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렇게 한 일시적으로 뭐 한 3, 4% 이렇게 폭락, 뭐 3, 4%면 폭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그 헤드라인을 뽑는 기사들도 있어서 폭락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게 이 잭슨홀 여파가 더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떨어졌다 해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순간에 만약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네네. 동현이 형님 같은 경우라면 사겠어요? 아니면 며칠 더 두고 보고 사시겠어요? 저라면 만약 현금이 뭐 한 1,0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그냥 적립식으로 한 음. 20%씩 5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부터. 바로 네, 왜냐면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할지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럼 그 다음번 회의 때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음. 시점마다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그 예측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음.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그런 분들 과거에 예측했던 거 보면은 한 반 이상 틀리는 것 같아요. 보면. 반은 맞고 반반이다. 반은 예, 반반인데 그걸 음. 매 시점마다 모든 이벤트마다 그걸 예측해가지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시점마다 그런 이벤트를 챙기고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시장이 과열됐다 싶은 분위기가 있으면 매수를 조금 덜 하고 지금처럼 모두가 시장을 떠나고 자산 가격도 전고점 대비 뭐 50% 이상 빠져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실제로 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가 됐거나 더 좋아졌다면 그러니까 좋은 자산의 가치 변동 없이 가격이 떨어졌다면 저는 그건 항상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2에서 300만 원 정도를 네, 적립식 분할 매수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랑 비트코인 둘 음. 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공포에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네네. 떨어지니까 그때 네. 사질 못한다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네네. 분위기가 숫자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확 와닿으니까 그 전염되니까. 부담감에 이제 사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래의 일에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왔다 갔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맞추기도 반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월 200~300씩 어느 정도 금액의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네네. 뭐 5단계로 나눠가지고 딱딱 분할 매수를 하라. 네네. 예, 너무 좋은 꿀팁 같습니다. 그러면은 봉현이 형님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면은 네네. 지금 이제 그 미국 금리도 인상이 되고 네네.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계속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다 된 시점에서 네네. 완성이 다 그 최고점까지 간 상태에서 주식을 네. 매수하겠다. 뭐 이런 판단은 안 하신다. 네, 그런 건 안 하고요. 대답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사실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질 건데 좀 나중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건 맞출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 관점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랑 주식이 동기화돼서 함께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스닥 지수도 4%가 떨어졌고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도 4%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다만 저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그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경제력이 약한 제3세계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5월만 따져봐도 역사상 처음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서 IMF의 구제 금융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 파나마나 에콰도르 이런 중남미,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에서 이 달러로 필수재를 구매하지 못해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늘렸다, 빨아들였다, 미국이 돈을 늘렸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신흥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나라 중심으로는 달러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그게 골드, 금이었고 최근 기준으로는 저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가속화되고 그런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달러에 대한 회의론이 더 부각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 자산 그런 거 이제 특히나 국제화폐나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특정 자산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엘살바도르라는 그 남미의 작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아프리카의 인구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고 그 외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제3세계에서도 그 개인들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 실제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반대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또 지속된다고 하면 이런 제3세계 중심으로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투기 수요는 빠지고 대신에 진짜 실제로 이걸 보유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함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빠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 투기 수요는 이미 지난 5월달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투기 수요는 거의 다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탄탄하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런 실제 수요가 늘어나서 이쪽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또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그만큼 암호화폐나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이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통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더 매월 현금 여유가 될 때마다 더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네, 맞습니다. 네.